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XRP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박스권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XRP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막손 고래들이 강한 매도를 연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는지 그런 부분 알아보고, 자, 두 번째로서는 금리 인하 강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언제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일 이후에 급등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보는 거 있죠. 일봉의 흐름을 오늘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박스권의 흐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단은 3,800원이고 하단은 3,016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근에 5월 6일 날도 3,057원 종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도 3,016원 아래쪽으로 빠졌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3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가 3,072원이었지만 3,016원 아래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종가를 끌어올리는 아래꼬리 길게 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3,016원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떠받치고 있는 그 가격대가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왕고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3,016원과 3,800원 단기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3,016원 그 부분에서 가격이 형성될 때 그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3,8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단기적인 매도를 하면서 이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10%, 2차 10% 말씀드렸고 3차 같은 경우에는 10%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준비 중에 있는 그 3차의 10% 곧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3차 10%를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봉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막송 고래들의 강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연 이틀 동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었다? 고래들. 그것도 대왕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조막송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밀리지 않죠. 가격적으로 3,016원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하게 연 이틀 동안 연달아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 그냥 3,016원을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3016원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3016원은 아주 단단한 지지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왕고래들이 매수한 매수 단가가 지금 이전에도 매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강한 매수가 2번 정도 빵빵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고래들은, 대왕고래들은 충분히 매수를 했고, 다음에 한 번 더 약간만 매수를 하더라도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의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3016원 아래쪽에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했고, 이번에는 3016원 위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매수의 단가가 거의 3016원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막성 고래들 경고등이 3개씩 떴죠. 큰 매도세는 아닙니다. 그러긴 하지만 연 이틀 동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보였다는 이 부분이 조금은 불안해 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버티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는 정말 양호한 모습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3차 매수하는 그 10%의 매수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 구간은 분명히 3016원 아래쪽으로 밑꼬리를 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된다? 나머지 10%를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연 2번, 한 달 사이에 두바이도 갔다 오고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그 신체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목소리가 약간 다르죠. 감기에 걸리니까 목소리가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금 안 좋습니다. 한 달 동안에 너무나 그 좀 움직임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막성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자금의 암호화폐 리플에서 대규모 빠져나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래들, 조막성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관의 자금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큰 양이 아니에요. 조막성 고래들의 그런 양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들이 아무리 빠져나가도 뭡니까?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켜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누구라고요? 큰손 대왕고래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급락이 나왔어야죠. 기관 투자자들이 매번 이렇게 매도를 하는, 연 이틀 동안 강하게 매도를 하는데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선을 지켜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한 겁니다. 그 조막성 거래들의 매도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래쪽에서 입을 벌리면서 그것들을 다 받아먹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왕 고래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죠. 제발 금리 인하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파월은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하는지. 이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이 만났었죠. 또 만났었는데 파월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나는 여기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했죠. 너무 늦었어. 파월은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를 만들어놨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유럽은 벌써 9번이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파월 같은 경우에 꿈쩍도 안 해요. 자, 그런데 기사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었죠. 자, 제가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코멘트를 하나 달아드린 적이 있어요. 자, 간단한 코멘트를 하나 달아드렸는데 거기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바로 지금 인플레이션 측정 샘플을 바꾼다고 합니다. 줄인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지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조작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거지로 그걸 만들어낸다? 참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정말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수치상으로 봐서 파월이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파월이 꿈쩍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하면은 조금은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위험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번 6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7월 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9월 달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 부분에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치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지 지금 현재 더 나빠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미리 선제로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에서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에 들어가겠다 한 번 또 커다란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수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학 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실패한 원인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스럽죠.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한 노동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있어서 커다란 막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9월 정도가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조금 인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바로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이나 11월 달, 12월 달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단식인 상승 이런 부분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이 시문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겠다. 자, 여러분께서도 9월달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같이 이 시문과 베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이 9월달 베팅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생각으로 9월달 베팅 구독해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7월 달에 아니야 6월 달에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뭐 하면은 6월달, 7월달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 아니 9월달이 된다 그럼 9월달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야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2026년에 될 것이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라스베가스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굽니까? 보 하인즈입니다. 이 사람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 2025에 딱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연관된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코인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된 코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 하인즈가 이야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끝부분에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못 받으셨다, 전화를 못 받으셨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근데 내가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했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떡하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전체적인 글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버스 미 SEC에 3억 달러 규모 XRP 준비금 계획을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심도 있게 파헤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태계 확장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XRP 결제 도입 그리고 디지털 준비금을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커다랗게 작용을 안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뭔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분명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면서 특히 우리 XRP가 급등하는 흐름을 가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에 뻥 하고 터지면서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XRP 소송 6월 13일 전격 합의설 급부상 사실일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일 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SEC와 토레스 판사가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공식 발표가 6월 13일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레스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SEC가 명확히 6월 13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면죄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3일 정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XRP 시세가 15달러 간다고 합니다. SEC 종결, 소송 종결 앞두고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XRP 현물 ETF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금융당국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냥 차곡차곡 뭘 쌓아가고 있다? 호재거리들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뒤로 밀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제는 8일 후에 나타날 그 소송 종결이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 종결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한 번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것이다. 예전에 우리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급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뒀냐면 ETF 승인까지 난다고 하면 15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27,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10월달에 12월달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5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였었죠. 그 부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연말에는 5자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시, 백, 천, 만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2025년 연말에 5자리 숫자까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저랑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일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8일 후에 그러면 급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갈 수 있을지,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도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상단이 3,800원이다. 3,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거기에서 거래량이라든지 거기에서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어떻게 조정을 주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얼마다? 3,800원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3,800원을 만드는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3등분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면 어떻게 된다? 급등하는 흐름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800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대 양봉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디에서 말씀드립니까?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딱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라스베가스 두 번째 종목을 오픈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다? 보 하인즈가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코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 코인입니다 이야기한 거 아니고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수 자산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두바이 7번째 종목 드렸을 때 얼마였습니까? 19일 만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5월 15일에 1,0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6월 4일에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코인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겁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튀어 올라오는 듯 하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줬죠. 한번 눌러준 게 뭐 때문에 눌러줬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때문에 한번 눌러줬단 말이에요.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눌러줬어요. 눌러줬지만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죠. 어디서 튀어 올라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이 골드선을 제대로 받치고 올라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골드선을 제대로 받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 대왕 고래들이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 신호 나왔죠.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여기에서 다시 매수의 타점을 주고 나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다. 그리고 특히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조종을 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쭉쭉쭉쭉 뽑아내는데 조종을 주고 있어요. 자, 조종을 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조종을 준다면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쭉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조종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조종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종이 아니라 장대 양봉 뽑아낼 때 이렇게 장대 양봉 쭉쭉쭉쭉 뽑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종을 주는 그런 구간에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뒤로 따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라스베가스 2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라스베가스 2 하고 보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바이 7번째 종목같이 이렇게 1,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19일 만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예상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코인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익을 최대한대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 XRP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XRP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라스베가스 2 하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장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